안녕하세요. 닥터진 이비인후과 닥터진 진홍률 닥터 이종숙입니다. 선생님 코 성형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갖고 계신 특별한 코 성형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철학이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아마 코의 모양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튀는 코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진 코를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코를 디자인한다는 게 어떤 코 성형하는 수술하는 의사의 작가적 표현이거든요. 그 작가적 표현인데 저는 그러한 작가적 표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형 의사의 내면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수술적 결과에 투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진 코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수술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코 모양으로 수술을 하다 보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치 미술의 화풍과 비슷한 거여서 어떤 사람은 피카소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르누아르 화풍을 더 좋아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코 모양이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의사는 본인의 어떤 취향과 그 색깔을 분명히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점의 기술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 또 환자분들은 여러 의사들이 있어요. 화려한 코를 좋아하는 사람, 또 자연스러운 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코의 모양을 가장 잘 이상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진홍률 원장님의 자연스러운 코 모양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닥터진 이비인후과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를 디자인하는 것을 이제 미술에 비유를 하셨는데, 코 성형이라는 것이 예술과 과학의 어떤 합작품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미술에 비유하는 것도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 자신은 오히려 미술보다는 건축에 비유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청이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보기 싫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강변에 똑같이 지은 아파트가 보기 싫듯이 판박이처럼 만드는 코라든지 또는 얼굴과 조화되지 않는 그런 코는 사실 코만 사는 것이지 얼굴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얼굴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코를 추구합니다. 주변 경관과 잘 매치가 되는 건축물이 아름답게 보여지듯이 코 성형의 디자인도 그런 것을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코 성형을 원하는 분들이 성공적으로 코 성형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몇 가지 수술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병원을 잘 선택해야겠죠.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의사의 이제 실력이겠죠. 이제 첫 실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실력이 좋은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상담을 쉽게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가서 친절하게 환자분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상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수술 후에도 이 환자들이 수술한 분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자기가 수술한 의사분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고, 세 번째는 상담할 때 주로 코를 올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코를 올리는 재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마취를 어떻게 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병원의 마취과 의사가 상조하고 있는지, 만일 전신 마취를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그 의사와 상담이 끝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상담 실장님과 또 추가적인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상담 실장님이 과연 수술 전반에 대해서, 수술 전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환자분들이 수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의사가 미처 하지 못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실장이 있다면은 그 병원을 믿을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쉽게 복사해주고 제출해주는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휜 코를 바로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실패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왜 휘어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계획 세운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제로 코가 어느 쪽으로 휘었고 왜 휘었고 그 휜 해부학적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코를 만져도 보고 들여다도 보고 또 내시경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중격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입니다. 코가 휜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비중격이 상당히 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중격을 바로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중격을 충분히 바로잡지 못하면은 결코 휜 코를 똑바로 바로잡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절골에 관한 문제인데, 코뼈가 휘어 있을 경우 절골을 해서 코뼈를 바로잡게 되는데, 이 절골 자체가 상당히 고난이도의 테크닉입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촉감으로 하고 감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골을 해서 뼈를 잘 조정해서 제 위치에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절골 비중격 수술 그리고 분석이 제대로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휜 코를 성공적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코 성형을 할 때 실리콘을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실리콘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와서 그 부작용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 자신이 인공물질보다는 자가 조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게 실리콘이거든요. 이 실리콘은 우리 몸에 길게는 20년, 30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살짜리 환자가 20살 환자가 수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환자는 앞으로 60년, 70년 동안 이 실리콘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코의 피부나 구조상 이 실리콘이 60년, 70년 동안 코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반드시 중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빼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합병증을 생기는 것이 싫고, 자가 조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더 코를 성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을 쓰지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쁜 코는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잘 맞는 자연스러운 코를 저는 이쁜 코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콧대도 어느 정도 있고 코끝은 자연스럽게 뻗으면서 코가 너무 들려 있거나 처져 있지 않은 그러한 모양이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송혜교 씨 코가 이쁘다고 하기도 하고 서양 배우의 이름을 들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 얼굴에 맞는 코, 그리고 기능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본인의 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매력 포인트라든지 눈이라든지 분위기가 그 사람 눈에 들어오게 코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코가 저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이쁜 코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수술 후에 들창 코가 된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세요. 특히 이제 실리콘으로 콧등을 올린 후에 구축이 와서 이제 코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축되고 짧아진 코,
소위 말하는 들창코죠. 물론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수술 후에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인공물질, 특히 실리콘 등에 의한 구축이죠. 실리콘을 넣었다고 반드시 구축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두꺼운 실리콘이 들어갔다든지 이 실리콘 주위에 흉살이 많이 생기면서 밑에 있는 연골을 잡아당기거나 감염이 되거나 했을 때 실리콘에 의한 구축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코끝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코가 길어지면서 높아야 되는데 높아지기만 하고 위쪽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코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코끝을 너무 높이려고 욕심을 부리고 실리콘이 또 들어가니까 구축이 발생을 하고 원래도 그렇게 길지 않은 코였으니까 더 들려 보이고 그런 문제가 보통 실리콘 또는 코 성형 수술 후에 발생하는 구축 짧은 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코 성형은 결점을 없애고 장점을 부각하는 코 성형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적용하기도 해보고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성품 같이 찍어내는 코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환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코 성형, 즉 테일러메이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안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그것을 비중격이라고 하는데요. 비중격은 보시다시피 앞부분은 연골, 뒷부분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할 때 연골과 뼈가 붙는 자리, 이곳은 꼭 보존을 해야 하고요. 연골 부위에서도 위쪽에 1cm와 앞쪽에 1cm 정도는 남겨야 이후에 코가 잘 지지가 됩니다. 근데 수술 중에 이곳이 불안정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저앉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적당히 연골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분의 연골이 약해서 남겨진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력을 잃고 이렇게 다시 휘게 되면서 말안장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격 수술 환자도 술전에 환자 사진을 찍고 수술 전에 병화가 있으면 비중격 연골을 이용하여 바로 교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코를 막는 게 무서워서 코 수술을 하기가 힘들다,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모든 경우에 코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코는 겉에 수술이 있어요. 미용적인 수술 또는 또 비밸브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겉에 수술이 있고, 또 그와 달리 코 안쪽 수술, 비중격 수술이나 또는 비염 수술 같은 게 있습니다. 코를 막는 거는 결국에는 코 패킹이라고 부르는데 코 안을 수술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코 성형의 경우에는 코를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코안을 왜 꼭 막아야 하냐면 코안을 수술했을 때 점막을 들고 안쪽에 우리가 연골이나 뼈를 수술하고 다시 점막을 닫고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드러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붙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양쪽에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코패킹이 필요한 거고, 보통은 비중격 수술을 했거나 또는 비염 수술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코를 막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전공의 때만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코 안에 막고 있는 패킹을 한 4에서 5일 정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짧게는 3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고, 현재 저희 닥터진 이비인후과에서는 환자분들의 이제 그 코 점막 자체를 녹는 실로 꼬매고 양쪽에 녹지 않는 솜, 패킹 솜을 하루만 넣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날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많이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 성형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은 저희는 오전에 진행이 되고 당일 오후에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코 안에 있는 패킹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오셔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코 겉에 있는 캐스트, 티가 나는 요 겉에 있는 부분은 일주일 뒤에 외래에 오셔서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절개를 들어갔던 부위의 실밥도 동시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보통 1에서 2주 정도는 수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코안이 좀 붓고 콧물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좀 더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게 되고요. 한 달 정도는 코가 좀 정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부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제 90% 정도의 붓기가 가라앉게 되고 우리가 아주 최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양을 결정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는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술하고 나서 첫 한 달이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구조물들이 자리를 잘 잡도록 하기 위해서 외상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딱딱한 것을 씹거나 또는 이제 자꾸 문지르거나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